네, 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반갑습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투자 전략 꼭꼭 눌러 담은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 들어드릴 예정입니다. 샵 3989번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잠시 후에 종목 고민 들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우리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볼까요? 어제 우리 양시장 모두 오전만큼은 아니지만 상승세를 지켜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0.22%, 코스닥은 0.37% 오르면서 각각 2,530선 그리고 830선을 지켜냈습니다. 중국의 경기 지표가 부진했었죠. 하지만 미국 연준의 긴축 완화 그리고 중국의 추가 부양책 확대 등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지속됐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만 물량 담아냈고 개인과 기관은 팔아냈습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할 점은요. 장 초반에 강했던 기관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전환이 됐고 반면에 장 초반 매도세였던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상승한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전기전자 업종이 1.26%로 가장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의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3% 그리고 SK하이닉스 3.6% 넘게 오르면서 해당 섹터를 강하게 끌어올렸고요. 뉴욕주의 제조업 활동 지표가 부진한 수치가 나왔지만 우리 코스피 시장 제조업 섹터는 0.62% 상승했습니다. 또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시멘트 관련주 한일홀딩스와 최근에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 수혜주로 핫한 포스코 케미컬이 1%대 강세를 보이면서 비금속 광물 업종도 0.6% 가까운 상승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게임주들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일단 어제 신작 게임 서머너즈워 크로니컬이 출시된 컴투스가 7.5%가량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도 6% 넘게 오르면서 디지털 컨텐츠 업종의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더 네이처 홀딩스가 6% 강세 기록하면서 섬유의류 업종도 1.6%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가 좋았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인 NC트론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락한 업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최근에 좋았던 건설업의 하향세가 좀 눈에 띄는데요.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어제 2% 넘게 내렸고요. 마찬가지로 전기가스업 또한 1.4%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섬유의류 업종이 좋았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섬유의복 섹터가 1%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건설업종이 1.6% 넘게 하락했고요. 운송장비 부품 섹터도 1%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어제 5G 관련주죠. THQ가 15% 가까운 긴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통신장비 업종 또한 1%가량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어제 장 마감 후 시간회에서 크게 움직였던 간식 밀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회 특징주는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해성산업입니다. 어제 시간회에서 3% 가까이 뛰었고요. 두 번째 시간회 특징주는 스맥입니다.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어제 시간회에서는 3% 넘게 빠졌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엔지니어링인데요. 오늘 하루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시간 외에서 2.97%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외에서 크게 움직였던 간식 밀키트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외식 밀키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밤에 나온 미국의 7월 산업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7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9.6% 감소했는데요. 따라서 뉴욕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월마트의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다우지수는 0.7% 넘게 올랐고요. S&P 500도 0.2%가량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2%가량 빠지면서 13,100선에 그쳤습니다.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확인해 보겠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실 우리 수요일, 목요일 책임져 주시는 송가람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질 전문가 송가람입니다. 주식의 과거, 현재를 살펴보면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고 앞으로의 주가의 미래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종목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고민 상담 시간 마련돼 있으니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3위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월마트가 예상보다 양호한 분기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이익 악화 등을 꾸준하게 경고해온 월마트의 2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만큼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에 비하면 8% 늘어났고요. 주당 이익은 소비자들이 마진이 높은 의류 등 비재량 상품 대신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매를 늘리면서 증가폭이 좀 줄었습니다. 간밤에 월마트의 주가는 굉장히 높이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5% 넘게 오르면서 마쳤는데요. 자, 우리나라 유통주들의 전망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유통주들의 전망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유통주들의 하락세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통주들의 하락세가 강했던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강력한 이 호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악재가 지속되고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미국의 호재가 터졌습니다. 바로 이 소비자 물가지수 잘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도 높아지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소비가 회복되고 또한 유통주 또한 강해질 거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 더불어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즉 여행주들, 제가 지속적으로 여행주들 추천을 드렸죠. 이 저점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보복 소비,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살아나는 이 시점에서 유통주들, 여행주들 매우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먼저 이렇게 같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대표적인 국내 유통주로는 이 CJ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국내 유통주입니다. CJ를 보시면 이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해 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코로나 시기 2020년, 21년 이 시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 보시게 되면 이제 큰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셨을 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유통주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저가에서 어느 정도 매집을 해가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가져가 본다라고 한다면 저희 이름이 주식 밀키트죠. 현재 밀키트 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저는 서울식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식품 최근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슷하죠?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크게 띄우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다시 저점 다지는 모습.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 제빵 쪽에 강세가 있고, 그리고 현재 밀키트로서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출시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현대식품 한번 저점에서 추가 고려해 볼 만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유통주들 아니면 여행주들 이런 대표적인 리오프닝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매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벌써 종목 추천 하나 들어왔는데요. 서울식품 뭐 제빵과 저희 프로그램 명처럼 밀키트 관련된 기업인데 이 종목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2위입니다. 2위는 러시아가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에만 채권 시장을 다시 연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주식과 채권 시장의 문을 닫았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죠. 자국의 채권 시장을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에만 부분적으로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 미국 재무부가 미국 투자자들의 러시아 증권 매입을 금지하면서 대부분의 미국과 유럽 은행들이 시장에서 철수를 했었고 7월에는 러시아 채권 보유자들에 대해서 포지션 축소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월가의 대형 은행들은 러시아 국채와 회사채 시장에 복귀했었습니다. 서방에서 뭐 스위프트 배제 같은 강력한 금융 제재를 러시아한테 가한 지도 시간이 좀 꽤 지났습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뭐 종전 수혜주들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주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큰 시세 이후에 지금 많이 눌리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채권 회복, 즉 세계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연착륙을 가져가겠다라는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곡물 수출국이었죠. 그만큼 세계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컸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건주, 수혜주 살펴본다면 세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곡물 수혜가 가장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인 만큼 이 우크라이나의 곡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 관련된 농산물 관련된 주가들, 그리고 당연히 세계 시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건설 회사들의 어느 정도의 약진,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건설 회사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외에도 또 이 철도라든지 기존 인프라 회사들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이 종목군들 하나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 크게 주목받지 못한 회사, 바로 해인이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 해인 같은 경우에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유통주들과 비슷한 모습이죠. 이 장기적으로 큰 시세 한번 나왔지만 이제 유통주들은 장기 하락이었지만 이 해인 같은 경우에는 큰 시세 한번 나오고 그때 이후에 눌림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재건주 같은 경우에서 재건주 안에서 이 데모가 가장 큰 시세를 이끌어 왔는데요. 데모와 비슷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데모 같은 경우에 굴착기, 건설 기계 이쪽의 전문이고 이쪽은 건설 기계 비슷한 제품들을 유압 브레이커 등을 이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이 해인의 최근 주가 흐름, 큰 시세 이후에 탄탄하게 다지는 모습, 이제 단기 흐름으로는 이제 중기 이평선 여기를 강하게 뚫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 점을 보시고 계속 여기서 모아 가신다면 충분히 저점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곡물주 그리고 뭐 철도 관련주들 이런 섹터들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해인을 한번 눈여겨보면 어떨까 하면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오늘의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오늘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미국의 7월 산업생산지수는 증가했고 주택 착공 건수는 1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도매물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미국의 산업생산지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 0.6% 올랐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인 0.3%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다만 지난달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는 145만 건으로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등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신규 주택 건설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듯 밤사이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 3대 지수도 엇갈렸었고요. 이번 주 미국 시장 전망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 미국 시장 굉장히 혼조세죠. 이 지수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할까? 여기서 하나의 격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이슈, 개별적인 지표들만 살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 시기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방금 말해드렸던 이 러시아의 채권, 그리고 미국의 경기의 회복, 그리고 인플레 지수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직 좋지 않은 지표들은 남아 있지만 세계 이 경제는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 올 하반기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 작은 나무들이 아닌 큰 숲을 봤을 때는 이 숲 충분히 더 울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지표들이 엇갈렸지만 일단은 인플레이션 지금 피크를 지나서 연착륙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숲은 더 울창해질 것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였습니다. 네, 이제 슬슬 개장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어제 시장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상단에 어제 우리 교육주들이 굉장히 핫했어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교육주들 굉장히 강했죠. 이제 메가MD를 필두로 해서 네. YBM넷 등등의 여러 교육주들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강한 시세 이후에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 저는 앞으로도 이 시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이제 메가MD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네. 차트를 보시면 강한 시세로 마무리가 됐죠. 엄청나죠. 네네. 네. 이제 중기를 보시면 이제 중기에 강한 저항 흐름이 있긴 하지만 네. 여기도 어느 정도 이제 돌파 이후에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기술적인 분석 외에 어떤 점을 보셔야 되느냐? 네. 이 정부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은 길게 간다. 오래 힘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세계적인 흐름 물론 가장 강하겠죠. 하지만 국내 이슈에서 네. 가장 강력한 것은 아무래도 이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이 고교 이제 학군제를 개편하겠다, 맞아요. 학점제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런 것을 3년 이내에 최대한 도입을 하려고 시도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호재가 3년 정도 지속이 될 것이다. 또한 네. 정부에서 큰 자금을 유입할 것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접근 방법 어떻게 접근하느냐라도 그런 것도 많이 궁금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직 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지금 강한 양대봉과 함께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네. 것은 이제 여기서는 단기적으로는 주의를 해야 된다. 따라갔을 때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권에서는 이 강한 시세가 나온 이 봉을 중심봉으로 보시고 네. 이 중심봉의 중심 시세 절반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느냐 이 가격대를 유지하느냐를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고 네. 이 가격대에서 강력한 상승과 함께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추가 매수는 단기적으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정부의 정책 관련해서 어제 교육주들의 조금 핫했는데요. 일단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조금 놀랐던 게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둘 다 너무 크게 움직였어요. 네. 그 반도체 관련주들 해서 이것도 오늘도 조금 괜찮게 갈 수 있을까요? 반도체 관련주들 강한 모습이었죠. 네. 오늘도 먼저 삼성전자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이제 삼성전자 이외에도 강한 종목들이 많이 있죠. 네. 하지만 먼저 대장주를 볼 필요가 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삼성전자 흐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제 61,000원에서 네, 잠시만요. 맞췄었고요. 네. 어제 1.3% 오르면서 강세로 맞췄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강세로 맞췄죠. 네. 네. 여기서 제가 항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제 턴어라운드 시점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서 정말 많은 것을 이뤘다. 하지만 이 이룬 것들이 앞으로의 실적과 네. 상승 여력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도 필요하다. 네. 삼성전자에서 내세우고 있는 반도체 초격차 기술 외에도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중기 흐름 강한 하락 이후에 이제 강한 매물대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단기 흐름에서는 64,000원대까지 64,000원. 네, 이 흐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좋은 상황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기적으로는 이제 강한 매물대 벽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어느 정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저희 방송이 밀키트잖아요. 네, 그걸 맞습니다. 음식에 비유하자면 저희 한국인의 주식인 밥이 아닌가. 삼성전자 그렇죠. 뭐 안 들고 계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64,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네, 뭐 신만전자를 기다리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조금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최근에 핫했던 그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방산주 뭐 이런 주들이 오늘도 역시나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제 건설업종은 조금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네, 맞습니다. 어제 강하게 오르다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주도주 업종 같은 경우에도 항상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 이제 단기 이슈는 아니다. 네. 장기적으로 가져갈 이슈들이다. 오. 하지만 오늘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가능하다. 큰 조정은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눌림목 발생할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는 어제 있었던 개별 이슈 제약 종목군들 네. 외에 다른 개별 이슈 제약 종목군들 한번 보실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이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해 주신 기존 종목군들, 네.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런 섹터들의 장기적인 여력 물론 당연히 살아있지만 일단 오늘 하루 정도는 또 조금 조정받으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쉬어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저희 지금 개장 5분이 남은 상황인데요. 예상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코스피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되게 보합해서 시작할 것 같아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냥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비슷하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흐름을 깰 가능성이 높다. 이제 단기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이제 단기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현재 단기 모습인데요. 네, 이 현재 모습을 한번 보시죠. 네. 이 장기적인 선을 보셨을 때 네. 이제 큰 흐름을 보이다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네, 코로나 시기.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국제적인 전쟁이나 큰 위기들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그때 이후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네. 중기, 단기 강한 저항대 매물대가 있다. 이쪽 라인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여기에서 강한 저항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지속이 되겠지만 이 강한 저항 매물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가 꺾였다가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일단은 조금 추세가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샵 3989번, 나 고민되는 종목 있다. 어제 저희 뭐 얘기한 거는 이 종목에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것까지도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들어와 있는 게 LG에너지솔루션. 매수가가 52만 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기대를 하면서 샀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뭐 LG에너지솔루션 워낙에 핫한 종목이고 지금은 46만 원 선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52만 원이면은 이분 굉장히 초반에 들어가셨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상장 초반에? 네. 이제 상장 초반에 들어가신 것이고요. 네. 이 상장 초반에 매수하신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오랫동안 끌고 오셨다라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최근 단기 흐름을 보시게 되면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저점 바닥을 다지고 이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 포드와 배터리 협약도 맺으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이제 호재가 남아 있다. 네. 그리고 단기 추세도 매우 좋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보유하시고 네. 이제 단기적인 모습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50만 원대 그리고 이제 52만 원대 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줄이시고 네.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거 지금 매수가에서 한 6만 원 정도 빠진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평단가 조정은 추천을 안 하시는 걸까요?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더 하락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기는 네. 살짝 애매한 위치다. 아, 좀 애매하다. 네. 하려면 빨리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하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그 네. 이유 같은 경우에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46만 원대에서 매수를 한다. 네. 그럼 정확하게 이제 45만 원대나 이제 음. 중기 단기 네. 이평선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큰 거래량이 터진 이 기준봉에서의 네. 이제 기준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절가를 어느 정도 잡아볼 수 있다라는 모습인데요. 네. 하지만 이 현재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이 상승한 위치에서 네. 그리고 여기 갭이 발생한 곳 그리고 여기 기준봉이 있는 곳 이 두 가지 여기 기준점에서 손절 위치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기준점이 너무 갭이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네. 보유 종목의 상승 이후의 흐름을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미 조금 지금은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만 원 정도에서 정리를 조금씩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솔루션 궁금해요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매수가가 57,000원에 이분은 비중이 10% 굉장히 분산 투자를 잘하고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관련해서 뭐 요새 그 태양광 뭐 관련주들 좋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57,000원에 비중 10%. 네, 57,000원이면 이 종목도 매수한 지가 꽤 되신 종목이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2021년도 굉장히 이제, 오래 들고 계시면서 마음고생을 조금 하셨지 않나. 네,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장기적인 기대감이겠지만 이제 최근의 흐름도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하나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주로서 최근에 이제 태양광주들이 제가 이제 저점에서 추천을 드린 적도 있지만 네. 강한 이제 에너지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 이제 태양광주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 정세, 에너지 정세 흐름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에너지 정세와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면 또 에너지 수요 이런 것들도 네.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 태양광주들이 각광받은 이유를 어느 정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 태양광들이 각광받은 이유, 이 첫 번째로 미인플레 감축법이 있겠는데요. 이 미인플레 감축법은 말 그대로 인플레 감축을 위해서 국내 태양광에 투자하는 업체들에 네. 대해서 지원금을 확대하겠다라는 것들이죠. 맞습니다. 이 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태양광 업체들의 더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이제 태양광의 최근 수주가 늘어나고 또 이제 신규 선로에 대한 것도 이제 단가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런 업체들의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유럽 상황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텍소노미입니다. 네. 이 텍소노미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네. 이제 텍시스 플러스 이코노미 선택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텍소노미 같은 경우에 이제 원전과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더 친환경 에너지라고 보고 하겠다라는 것인데 네. 이 말의 이면에는 친환경 에너지를 더욱더 발전시키겠다. 결국은 이 말의 또 다른 이면 석유가 많이 부족하다. 네. 이제 천연가스도 부족한 상황이다.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의 그 천연 자원 매우 부족한 상황 그리고 겨울에 에너지 대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태양광 등의 이런 재생에너지들은 매우 추가로 이제 실적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오.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중기 장기적으로도 네. 지금 매우 좋은 상황이다. 그것을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단기 흐름을 이제 기술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네.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셨고 또 이제 단가가 매우 높지만 이제 보유 비중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로 가져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지만 네. 현재 이제 5만 원 라인 충분히 이제 이 라인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하지만 이 5만 원대 이후에 이 5만 5천 원대 네.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전에서는 이제 추후로 어떻게 이 종목을 가져갈지
네.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전량 매도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해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친환경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는 무조건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솔루션 갈 수 있지만은 지금 매수가 57,000원인데 현재가는 47,000원, 10,000원 정도 조금 차이가 크게 나는 상황이고 보유하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 비중이 10%세요. 비중이 조금 낮기 때문에 5만 원 정도 선에서 조금씩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조정하거나 선택과 집중을 조금 해 보셔야 할 것 같은 타이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현대건설. 매수가가 57,000원에 비중이 80%라고 보내주셨어요. 상승할 때 매입을 했다가 물렸는데 이거 원전 관련주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현대건설을 여쭤보셨습니다. 최근에 핫한 지금 섹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태양광 나오고 원전 나오고 하고 아까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죠. 해서 나오는데 우리 현대건설 현재가는 47,000원 선 확인이 되고 있고 이분도 지금 매수가랑 현재가가 한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현대건설 비중도 너무 높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중 80%면 정말 많이 떨리실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네. 많이 생각하시고 계신 점, 어느 선에서 내가 탈출을 해야 될까? 그 점을 가장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네. 장기적으로도 볼만한 회사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랍에미리트의 원전을 가장 맞아요. 처음으로 수주한 회사입니다. 오. 그때 당시 4기를 수주했던 회사인데요. 네. 그만큼 이제 최초로 원전을 시공했던 회사, 그리고 그 시공력이 인정받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에너지 관련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의 연장선상에서 네. 이런 현대건설 같은 회사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성능적 그리고 네. 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6만 원 가까운 때 거의 최고점에서 매입을 하셨다고 보실 수가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 진짜 못해도 1년 네. 이상은 들고 계신 것 같아요. 1년 이상 강하게 이제 네.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많이 되실 텐데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상승 이후에 이제 장기 이평선 돌리고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도 단기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상승 흐름 이후에 이제 매물대도 1차 매물대를 돌파한 상황이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물대를 첫 번째 매물대가 두 번째 매물대 네. 이제 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매수가까지는 어느 정도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걸 단기로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54,000원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 현대건설 원전 관련해서 워낙에 탄탄한 기업이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비중이 조금 너무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수가 57,000원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내가 지금 조금 현금화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54,000원 정도에서 조금 비중 줄여가시면서 정리하는 방법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고요. 저희 내일도 이어지는 종목 상담 시간, 내일도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 도와주실 거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남겨주시면 내일 이어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개장하고 한 8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저희 아까 확인을 했던 대로 지금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0.2%가량 빠져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섹터들 좀 잘 갈까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역시나 그 교육 관련주들이 그 어제의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아까 뭐 정부의 정책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 모멘텀이 아직 길게 남아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일 교육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추가 시세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 강한 시세 이후에 네. 거래량이 크게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제 현재 거래 이제 교육주들 한번 흐름을 보실 텐데요. 네. 네, 이제 가장 강한 시세를 보였던 메가MD 한번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장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네. 하지만 지금 현재 거래량이 크지 않고 어느 정도 현재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대장주 메가MD 외에 추가로 각광받을 수 있는 네. 그외 교육주들 저점에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오.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하지만 추가 현재 고점에 있는 시세가 크게 나온 종목군들 네. 주의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 그리고 지금 아까 오늘 현재 종목 조회순위 높이 올라와 있는 종목 중에 GSE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관련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GSE 현재 16%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종목도 오늘 지금 들어가면은 어떨까요? 오늘 지금 너무 많이 올랐나요? 네, 지금 G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일에 갈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거의 다 왔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추가로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 에너지 대란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분쟁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올 하반기까지는 추가로 계속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당일 현재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17%, 18% 어느 정도 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맞아요. 당일 뭐 상한가까지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네. 현재 가격대에서 6,300원대는 강한 매물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강한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여기에서 큰 이꼬리를 달고 흐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제 맞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가 있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제 6,300원, 6,400원 이 가격대는 어느 정도 매물을 6,300원? 줄이고 네. 비중을 축소하는 구간으로 생각하실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이것도 뭐 역시 지금 이미 들어가기에는 조금 늦었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6,300원, 400원 선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어제 많이 올랐던 우리 반도체 대장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지수 따라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코스피에서는 기계업종이 가장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뒤를 이어서 건설업, 섬유의복 뭐 최근의 흐름이랑 그냥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송 업종이 지금 2%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너무 주가가 좋았었고 그 흐름이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저희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시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재료 골라 담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은 내일도 이어지는데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 오늘의 투자 전략 추천해 주시는 섹터와 종목 확인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또 어떤 재료로 가득 채워질지 너무나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오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어떤 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오늘 장세가 이제 횡보를 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네. 개별적인 이제 교육주들 그리고 제약주들 강한 시세를 보이겠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모아갈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대형주들, 장기주들 매집할 수 있는 오늘은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제가 추천하고 싶은 테마 바로 태조 이방원입니다. 오. 이제 많은 분들이 태조 이방원 잘 아시죠? 네. 이제 강력한 군주였죠.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그래서 이 이방원 세종의 치세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 태조 이방원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먼저 태조 이방원이 어떤 것인가?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업체, 원자력입니다. 이런 섹터들 장기적으로 모아간다면 충분히 우리가 가져가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고 또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 태조 이방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태조 이방원 최근에 저도 뭐 듣고 너무 재밌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태양광, 조선, 그리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최근에 굉장히 핫한 섹터들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이거를 저희 업종뿐만 아니라 종목까지도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점 이제 강한 시세를 보일 수 있는 장기적인 종목군들이 오늘은 핫하다. 오늘은 이것을 가져간다면 좋은 날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이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오늘 모아갈 만한 종목 바로 삼성 SDI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고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는 해서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시세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항상 강조드리는 종목인데요. 이제 삼성 SDI 당일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네. 이제 장기적인 흐름에서 이제 강하게 눌리는 모습 두 번 보여줬지만 이제 올라와서 계속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자체가 이제 기술주와 함께 어느 정도 대형주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만 이 2차 전지의 흐름 충분히 더 강하게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 SDI 어느 정도 모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63만 5천 원을 최고가로 찍으면서 오늘 어느 정도 다시 눌리고 62만 원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가격대 충분히 추가로 매집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지고요. 이 가격대 한번 오늘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의 팍스 밀키트 주 재료는요. 최근에 핫했던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그리고 원자력 관련 섹터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목으로는 2차 전지 관련된 삼성 SDI 오늘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이렇게 했고요.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 투자 포인트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은 송가람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도 저희 문자 종목 상담 시간은 이어지니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스 밀키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조선, 원자력, 2차 전지, 방산 관련주들 태조 이방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종목으로는 삼성 SDI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아침 8시 30분에 상큼하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